자, 여러분, 그, 컴퓨터, 초기에 컴퓨터 애니악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증후군으로 만들어진 컴퓨터죠. 그죠?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여러분 컴퓨터 과목을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 폰 노이만식의 이진수 기반의 온오프를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를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그 온오프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결국은 전압에 의해서 온오프를 만들어주는 게 이 증후군의 특성인데요. 다리가 다 몇 개인가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되죠. 그죠? 얘는 몇 개인가요? 좀 많죠? 좀 많죠? 근데 크기에 따라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에 이 증후군의 크기가 왜 다른 것 같아요? 크면 클수록, 어떨 것 같아요? 크면 클수록 파워가 커질 것 같죠, 그죠? 크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파워는 결국 전류가 많이 흐르는 단면적인데,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우리가 금속을 할 때 열전자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게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건데, 글래스 튜브, 진공이거든요. 진공인데 이 안에 히터가 달려 있습니다. 히터 쫙 달려 있고 그 주위에 전극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속에 뜨끈뜨끈한 히터가 쭉 들어 있고 그 주위에 금속이 싸고 있거든요. 금속 싸고 있는데 얘가 가열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뜨거워지겠죠. 주위에 둘러싼 전극이 그죠? 뜨거워지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전자가 방출됩니다. 전자가 이제 방출이 이게 요 필라멘트 히터에 전자가 방출되거든요. 전자가 방출되는데 요 사이에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튀어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여기 바깥에는 또 전극이 둘러싸고 있죠 지금. 그죠? 둘러싸고 있는데 그래서 코액셜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뭐거든요. 보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이렇게 필라멘트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뜨거워지면 전자가 팍 발생합니다. 열전자가 팍 발생하면 여기에 전자가 튀어나가게 되는데 전자가 튀어나가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주면 위에 플러스를 걸어주면 전자가 흘러가겠죠. 그죠? 위에 플러스를 해주면 전자 흘러가는데 여기 마이너스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날아가다가 위에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되돌아오겠죠, 이게. 그죠? 못 가겠죠. 그 얘기 뭐냐면, 이 RL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AC를 걸어주면, 요 위가 플러스일 때는 전자가 흘러가고, 요 위가 마이너스일 때는 전자가 안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전자가 딱 이렇게 간다 그랬을 때, 요 위에 캐소드라고 하는 것과 아노드 두 전극 사이에 AC를 걸어주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른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우리가 이제 구조가 다리가 지금 개수가 몇 개입니까? 전극이 필라멘트형 한 개,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전극, 이걸 캐소드, 아노드를 했는데 캐소드를 이름 붙인 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전자가 방출되는 전극을 우리가 캐소드를 합니다. 아노드는 전자를 모아주는 거 할 때 아노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전자가 방출되고 여기는 전자를 모아주는데 여기서 전선 4개잖아요. 4개인데 여기서 보면 전선 4개죠. 하나, 둘, 셋, 4개죠. 그죠? 그러면 이 4개 가운데 2개는 뭐겠습니까? 2개는 히터고 2개는 뭐겠습니까? 캐소드 아노드겠죠. 그죠? 여기 이제 증후군이라서 이게 결국 이극관에다가 이제 전압을 AC를 걸어줬을 때 한쪽만 흘러서 우리가 정류 효과를 가진 다이오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성향이 똑같은데 중간에 망이 하나 있거든요. 망이 있어서 그리드라는 망이 있는데 이 그리드는 이 사이에 그리드 딱 있는데
히터를 자체로 전압을 바꿔버리면 얘가 전류가 안 되겠죠. 뭐냐면 전자가 밑에서 얘를 튀어나가는데 팍 튀어나가는데 여기서 캐소드 전자가 튀어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드 쪽에서 이 에너지보다 이 탁 튀어나간 에너지보다 이 그리드의 전압을 잘 조절을 하면 얘가 거꾸로 되돌아가게끔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요것만 싹 지나가면 또 싹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요 사이를 지나가는 관건인 그런 전압을 잘 만들어주면 이 전압 이상일 때는 ON이고 요거 G를 전압을 이하로 줄이면 오프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 캐소드, 아노드, 그리드니까 이 이극관에다가 선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죠? 선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5개죠. 5개면 보는 것처럼 지금 보면 여기 4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보니까 이런 거 한 개, 2개 되는 것 같죠? 보니까 2개가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모양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그 필라멘트하고 그 그리드하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배선을 보면 분명히 2개는 아노드, 캐소드고 1개는 그리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보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봐요 한번. 이게 이제 캐소드, 아노드고 여기에 히터가 관계져 있는데 여기에 그리드 있잖아요, 그죠? 그리드 1개만 돼 있는데 얘를 그리드 더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드 1, 그리드 2, 그리드 3 할 수 있겠죠, 그죠? 요 3개의 전압을 이용해서 이 전자가 간신히 못 통과했는데 또 통과했더니 또 간신히 못 통과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이 전압을 여러 개 조절을 하면 얘가 캐소드로부터 아노드 사이에 이렇게 가속될 때 이 전자가 가느냐 안 가느냐, 1단계만 가느냐, 2단계만 가느냐, 3단계만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혹은 아노드 캐소드가 있으면 아노드 캐소드가 있고 아노드 캐소드가 있고 여기에 그리드가 쭉 있으면 이게 이제 히터가 이렇게 관계되어 있으면 얘 그리드 1과 그리드 2가 있으면 하나가 소자 2개 달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안에 배선을 어떻게 해줘에 따라서 우리가 진공 속에 이 유리 벌브 속에 온오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개 넣을 수도 있고 그리드를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진공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공관들이 다양한 이유가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 진공관을 설계하는데 이거를 이제 반도체가 우리가 대치를 하게 되죠. 보면 여기 반도체가 진공관에서는 전자만 이제 그래서 다이오드를 이제 우리가 예를 보면 히팅한 전자만 사실은 캐리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속에 여러 한번 클릭을 해서 한번 보기 바라고 우리가 이제 이 다이오드에 똑같은 효과를 주는 게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 여러분 우리 교재는 제가 교재를 삼고 있는 거는 바로 바이폴라 정식 트랜지스터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 그 물상에서 배웠겠지만 그래도 잠깐 설명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보면 여기에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똑같은 게 P는 P에 플러스를 걸어줬을 때 N에 마이너스를 걸어줬을 때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P에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N에 플러스를 걸어줬을 때 전류가 안 흐르고 요게 이제 다이오드 반도체로 이루어진 다이오드이거든요. 요게 이제 보면 이런 형식입니다. P-타입, N-타입이라는 거를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 페르미 요 밴드가 있으면 요 밸런스 밴드에 가까운 페르미 레벨이 P-타입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그죠? 했는데 N-타입 반도체라 그러면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컨덕션 밴드에 가까운 게 N-타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레벨인데 이 PN을 원래 인피니티 실리콘에다가 3조 원소를 도핑한 부분 그 다음에 실리콘에다가 5조 원소를 넣어준 부분을 딱 붙여주면 한쪽은 전자가 많은 상태고 한쪽은 홀이 많은 상태고 한쪽은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 같고 한쪽은 컨덕션 밴드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자체 출발 재료는 실리콘으로 갔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다 실리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호모 정체는 호모 정체. 아래 호모 정체. 네. 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정선을 접합을 만들어준 게 호모 정선인데 PN 정선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헤테로 정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헤테로 정선이라는 거는 서로 종류가 다른 반도체의 P타입, 서로 종류 다른 N타입의 반도체를 붙였을 때 우리가 헤테로 정선을 합니다. 종류가 다른. 그래, 지금은 실리콘으로 이제 한쪽만 P타입, 한쪽만 N타입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PN 접합 호모 정선이 되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회로를 할 때, 우리 회로를 얘기할 때는, 자세한 설명보다 회로를 얘기할 때는, 한번 봐요, 한번. V를 0으로 만들었을 때 배선을 연결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배선 연결해주죠. 배선 연결해준다는 얘기는, 요 사이에, 요 사이에 포텐셜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포텐셜이 같아지면, 이 사이에 전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페르미 레벨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보면 여기하고 요 페르미 레벨하고 이쪽 페르미 레벨이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자, 이게 이제 실리콘이고 얘가 실리콘인데 얘를 붙였어요. 얘를 붙이는데 요거는 P타입이면 페르미 레벨 여기 있고 N타입이면 여기 있거든요. 있는데 얘를 두 개를 연결을 했어요. 그럼 최외곽 전자의 에너지가 우리가 페르미 레벨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실험 압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바가지가 있을 때, 양동이가 있을 때 이렇게 연결해 주면 양동이 밑에다 구멍을 뚫어서 호스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물 높이가 어떻습니까? 같죠? 같은데 얘가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물이 올라가 있다가 쭉 반대편에 다시 같아지죠.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 최애가 에너지가 요 두 개가 연결을 딱 해주면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방법은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도핑을 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얘의 값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요 사이의 값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같아지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게 쫙 내려와서 이게 쭉 내려오고 이렇게 되고 요 사이를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이제 트랜지션 하는 영역이고 이렇게 이쪽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이 자기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두 개 붙겠죠, 그죠? 요 배선을 딱 해줬을 때, 그죠? 그래서 이게 요런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PM 이렇게 해주면 밴드 배치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작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N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처음에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전자를 일로 옮겨야겠. 여기 전자가 다니는 길이고 여기는 홀이 다니는 길입니다. 홀이 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전자를 여기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이 에너지 점점 커지겠죠, 그죠? 여기 이 전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여기 그러니까 보면 여기 N에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여기에 전자가 더 들어오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점점 높아집니다. 이렇게 높아져서 얘는 입장에서는 점점 그치만 절로 흐르진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 에너지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억지로 맞춰놨잖아요, 그죠? 맞춰놨는데 여기 마이너스를 딱 걸어주면 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그치만 올라가지만 여기 전자는 여기 못 넘습니다. 못 넘는데 얘가 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맞았을 때, 딱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딱 맞았을 때 요 차이만큼 전압을 걸어주면 이게 올라가겠죠. 그럼 전자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걸어주고 플러스 걸어주면, 그래서 요게 요 차이만큼 해당되는 게 우리가 턴온 전압이라 그러고,
요것만 넘어가면 전자가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넘어가기 시작해서 전류가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류가 이제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하니까 전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P에서 N으로 흘러가죠. 그죠? 이 전류가 I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반대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여기를 플러스를 걸어주면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면 마이너스 주면 여기 이제 전자가 더 빠지겠죠. 그죠? 더 빠지면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전자가 줄어들면 더 내려갑니다. 이렇게 더 내려가고 또 더 내려가고 이래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자가 일로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P 타입이기 때문에 전자가 없죠, 그죠? 전자가 없으니까 이거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이래 보면 여기에는 홀이 많은 쪽이기 때문에 P 타입에서는 전자가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P에 N 있으면 P에 포지티브고 N에 네거티브를 걸어줬을 때 전류가 흐르고 온되고 얘가 네거티브고 얘가 포지티브를 걸어줬을 때 얘가 오프가 되는 이런 상태가 이제 아까 이극진공관하고 같은 구조가 되죠. 대신에 여기서는 터는 전압에 해당되는 전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압보다는 높아야지 우리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요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방식인데 여러분 이 반도체 이걸 보면 이게 우리가 아마 물성전자 때 배웠던 거는 이런 얘기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 물성전자 배웠었죠, 여러분. 디플리션 레이어 배우지 않았나요? 카삽인가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이었나요? 보면 P타입 반도체는 홀이 많고 N타입 반도체는 전자가 많은데 얘를 붙여주면 여기 홀이 많으니까 많은 쪽에서 전자를 홀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럼 여기에 홀이 막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가 국경지대이죠. 국경지대, 그죠? 국경지대인데 그나마 많은 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여기 전자가 많으니까 여기 넘어가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넘어오고 홀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기는 파이스티브를 차지되는 능력이 생기고 여기 네거티브 차지는 능력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플러스 차지는 뭐냐면 전자가 원래 충분히 있어야지 뉴트럴인데 홀이 넘어가서 이 중화를 시켜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 전자가 디플리션 되는 거죠. 그죠? 요 영역보다는 전자가 줄어들어서 얘가 전자가 디플리션 된 이 계면이 생기고 그 다음에 P타입에는 쪽에는 홀이 N에서 넘어온 전자로 인해서 사라진 그런 홀이 결핍되어 있는 층이 됩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리전이 생기는데 그럼 여기서는 홀로 지나가야 되고 여기서는 전자로 지나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홀로 전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N에 마이너스를 걸어주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N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전자가 갈라 그러다가 요 조그만 영역에서 디플리션 리전에서 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다 걸려 있죠. 그죠? 결론은 잘 가는데 여기에 딱 걸려 있는데 반대로 되잖아요. 그죠? 반대로 되니까 못 넘어오겠죠. 그죠? 못 넘어오니까 요거를 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이 다음부터는 전자가 쭉 지나갈 수 있겠죠. 그죠? 빈자리가 많으니까. 빈자리가 쭉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 넘는 영역 정도의 터널 전압이 필요하다라는 게 되어서 이제 반도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홀과 일렉트론의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합니다. 요게 이제 다이오드이고요.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는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여기에 아노드, 캐소드, 아노드가 있는데 여기에 그리드가 이제 지공간이라면 여기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어서 이제 PN만 있는 게 아니라 PNP 이렇게 PNP, NPN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하고 여기에 이제
중간에 요 얇은 영역이 있습니다. 얇은 영역. 얇은 영역이 있는데, 얇은 영역을 이제 n을 만들어주면, p, 전체가 p인데, 얇은 n을 만들어주면, 얘만 딱 넘어가면 p가 자연스레 넘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n의 p를 만들어주면, 이 전자가 원래 잘 지나다니는데, 여기 p가 있으니까 공핍층이잖아요. 그죠? 공핍층이니까, 얘만 조금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잘 흘러갈 텐데, 결국 뭐냐면, 이 p하고 n이 중간에 디플리션 레이어를 싹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그리드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얘 전압 조정해서, 이 전압 조정해서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 이렇게 하는데, 이 n만 빼주면 그냥 p인데, 이 p만 빼주면 n인데, 여기에다가, 살짝 반대편 n을 걸어주면, 그래서 살짝 반대편 p를 걸어주면, 이렇게 홀이 지나가고, n이 지나가고 할 때, 홀이 지나가고 n이 지나가고 할 때, 요 n을 통해서, 요 베이스, 이거 우리 베이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나 안 흘러가냐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자, 봐요, 한번. P거든요. P인데, 여기에 살짝 N을 만들어준 거. 그 다음에 N인데, 여기 살짝 P를 만들어준 거.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때는 지나가는 게 뭐겠습니까? 바깥에 기본적으로, 이 위에서는 기본적으로 홀이죠. 그죠? 홀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렉트론이죠. 그죠? 그럼 전자가 지나갑니다. 여기서는 홀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홀이 지나가면, 그러면 홀이 여기 지나가고, 다음 일렉트론이 지나가는데, 그럼 여기에 홀이 지나가는 얘기는, 홀이 방출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일렉트론이 방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얘를 이미터라고 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미터 돼 있고, 여기 홀이 싹 지나가면 N에 걸린 전압에 의해서, N에 다르게 하면 전류인데 사실은요, 요거에 의해서 요 홀이 지날 요 부분을 우리가 모아주는 컬렉터라고 합니다. 컬렉터라고 그러고, 요 일렉트론을 쪼여주고, 모아주는 이 부분을 컬렉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렉트론인 경우는 여기가 기본적으로 여기 되려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전자가 이게 딱 지나가서 여기로 가겠죠. 그죠? 다음에 홀인 경우는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홀이 싹 지나가겠죠. 그죠? 그죠? 2m죠. 그죠?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 플러스를 걸어준 쪽이 이제 2m고 마이너스 쪽이 컬렉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걸 이제 PN, 여기 이제 PN인데 우리가 화살표를 표현했을 때 PN 이렇게 해서 여기가 2m고 컬렉터고 베이스고 여기에 전압이 그대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2m 컬렉터 여기 PNP가 되고 여기서 밑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NPN인데 지금 여기 플러스 쪽이 컬렉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방출되는 쪽이 2m인데 보면 전자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전류 이렇게 온다는 얘기니까 전류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게 이렇게 되어서 그리고 보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서 2m 컬렉터 베이스 이렇게 되겠죠. 이거 페이지 이상한데 흘려서 그래서 보면 2m 베이스 컬렉터이 되고 전압 바이어스가 되니까 우리 회로를 여러 따졌을 때 보면 PNP 때는 위에서 플러스를 해주고 마이너스를 해주고 요 사이 베이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NPN일 때는 밑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위가 컬렉터가 플러스이고 전자니까 그래서 이때는 전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일렉트론이 하는 거고, 여기서는 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이거를 이용한 게 이제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에 우리 증폭 세로라든지 이를 쓰는데, 그 차이점이 진공관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 진공관의 경우는 여기에 흘러가는 게 기본적으로 전자밖에 없죠. 그죠? 진공관에 전자밖에 없죠. 홀이 없죠. 이 진공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는 전자밖에 없습니다. 전자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PNP, NPN이 있으면 트랜지스터, 얘 트랜지스터는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NPN에 해당되겠죠. 이 NPN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삼극 진공관, 삼극 진공관, 요 증폭기, 캐소드, 아노드, 그리드 돼 있는 게 이제 캐소드에 해당되는 게 이미터, 그 다음에 아노드에 해당되는 게 컬렉터, 그 다음에 그리드에 해당되는 게 베이스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보고 진공관 회로가 복잡하게 있다. 복잡하게 있으면 그 복잡한 회로가 트랜지스터로 딱 바꾼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회로는 NPN 트랜지스터죠. 그죠? NPN.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 구조인 경우에 여러분이 보면 자, 이게 이제 정션 트랜지스터, 우리 교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실 정션 트랜지스터 바로 IC 제너럴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바로 이제 베이직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바로 나옵니다. 우리 교재거든요. 교재거든요. 바로 이제 나와서 이런 밴드 다이어그램이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제가 배웠던 거라든지 반도체 디바이스 공학에서 혹시 수업을 안 듣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좀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여기 보면 이 정션 트랜지스터는 아이디어가 참 좋죠, 여러분. 그죠? 진공관을 배치하는데 얘가 진공관에서는 전자가 튀어나가는데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은 그런 재료인데 여기에 P를 딱 넣어주니까 중간에 그리드와 똑같은 효과를 하더라 라고 해서 요 조그만 트랜지스터가 큰 진공관을 배치하고, 또 장점이 있죠. 얘는 전자가 많다는 게 반도체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돼 있죠. 여기서는 없는 게 진공관에 있는데 여기 트랜지스터 없는 게 뭡니까 여러분? 히터가 없죠. 진공관에서는 전자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반도체에서는 N형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전자가 많으니까 일부러 만들어줄 필요 없죠. 미리 만들어놨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트랜지스터 근데 이런 보면 전자를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죠? 이런 보면 얘를 전류가 컬렉터 전류인데 요 중간에 N에다 플러스 PM 마이너스 이렇게 할 때 컬렉터 전류하고 약간의 요 사이에는 전류가 되게 적죠. PN 리버스 바이어스니까 전류가 되게 적습니다. 이런 그 트랜지스터 시계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웁니다. 요거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에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그죠? 배우죠, 여러분. 트랜지스터를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왜냐면 컬렉터하고 이미터하고 베이스 있으면 요 베이스와 컬렉터는 트랜지스터 할 때 베이스와 컬렉터는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줍니다. 리버스 바이어스 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서는 순방향을 걸어준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순방향 걸어준 이유는, 기본적으로 PN인데, TN으로 이렇게 걸어줘야지 순방향 전류가 바로 진공관에서 히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자 공급 체계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2m 딱 발생되면 컬렉터 할 때 이 컬렉터는 기본적으로 리버스 바이어스가 돼야지
기본적으로 이 방출된 전자가 모이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잘 봐요 한번. 여기서 제가 봐요. 이 기억을 잘 해봐요 한번. 여기가 포워드 바이스면 P가 여기 플러스가 되죠. 그죠?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되죠. 그죠? 마이너스 되는데 전자가 방출되면 요 위가 어떻게 됩니까? 방출된 전자가 위에 모이려고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더 플러스가 돼야지 얘가 튀어나간 전자가 여기 모일 겁니다. 진공관은 똑같죠. 그죠? 진공관에도 위에 아노드 쪽에 플러스를 걸어줘야지 전자 가서 모이는 것처럼 더 플러스 돼야 되니까 N쪽이 더 플러스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아까 N하고 P는 위에 NP는 N쪽이 더 플러스 돼야 되니까 리버스 바이스죠. 그래서 요 윗부분 컬렉터 쪽에 베이스 컬렉터 쪽은 진공관에서 전자를 필요를 모아주는 그런 구조를 해주고 요 2m하고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방아쇠에 방아 당기는 것처럼 이 차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주는데 여기 이제 오늘 여기에 터널 전압이 있는 거죠. 베이스이 0.6V 이상 정도 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지스터 구조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를 보면 이제 반도체 부품에서 트랜지스터가 자, FET 트랜지스터를 보면 종류 많죠, 그죠? 트랜지스터 보험용 단일이 되는데 보니까 트랜지스터 종류를 보면 NPN이다. NPN이고 그다음에 General Purpose다. 그리고 이미터 볼티지가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 한 20V 고 파워가 작은 거고 커런트가 또 1A 정도 이렇게 하고 온도 작동 능력이 4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전 타입 아무거나 해도 되고 그래서 검색도 해보면 검색 안 된다고요? 검색이 안 되면 이 전압을 줄여주세요. 이렇게 전압을 이걸 한번 검색. 별로 안 나오네요. 그럼 npm만 딱 해서 그래서 검색. 한꺼번에 없다 돼 있네. 잠깐만요. 세 개 남았어요. 몇 개 없다, 그죠? 트랜지스터 PNP, 여기도 다리 3개 있죠, 그죠? 다리 3개 있고, 여기는 생각보다 별로 없네? 잠깐만요. 제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TR. 이렇게 많이 나오네. 그냥 이렇게 하니까 다 해버리니까 나온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런 트랜지스터 많이 보는 거죠, 이거. 이거 보면 다리 3개 달려있고, 분명히 2m 컬렉터 베이스 3개인데, 이거를 이제 테스트기로 측정한 방법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테스트 측정하는 게? 테스트 측정할 때는, PN, NPN이면 또 PNP면 포워드 바이스 걸어주는 게 이 테스터기에서 요 PN 순방에 결정해주는 게 있죠, 그죠? 이쪽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원래 이 그림으로부터 여러분 배운 거 있죠, 이거. 요 순방에 여기서 보면 여기 PNP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중간을 베이스로 해서 PN이니까 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의 순방향 결정하는 그런 바이어스로 결정해보면, 이제, 이거는 PNP형이다, NPN형이다, 뭐가 베이스고, 뭐가 컬렉터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이 그림으로부터
소자만 딱 갖다 주면 얘가 PNP냐, NPN이냐, 그거를 또 어느 게 이미터고 베이스 컬렉터냐, 이런 걸 사실 여러분 글자를 있어야 되죠. 테스트가 딱 들어오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에, 실험 시간에 배웠던가요? 그냥 다 알려주죠. 다 알려주는데, 이거를,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안 알려준다 하더라도, 이게 PNP, NPN, 그런 거 다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테스트기로, 이렇게, 테스트기를 해보는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B 소리 나면, B 소리, 이게 조합이 다리 3개니까, 이게 몇 개 나옵니까? 조합,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굉장히 3P이죠, 그죠? 우리 그 순년이죠, 순년. 수학시간에 3P. 3, 2, 6, 6가지 조합이잖아요, 그죠? 6번 재보면, 6번 재보면 2m 베이스 컬렉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PNP냐, NPN이냐 다 결정할 수 있으니까, 얘를, 그림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다리 3개, 미지에 다리 3개가 있다. 이래 돼 있다. 테스터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그랬으면, BG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고, 테스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고 얘가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에 우리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이런 걸 OX로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테스트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O다. 1번, 2번 사이 1, 2, 3 여기 1, 2, 3 이렇게 하면 여기 중간에는 비워져 있죠, 그죠? 여기 딱 이렇게 비워져 있고 여기가 얘는 안 쓰고 여기가 파지티브 여기가 파지티브 여기가 네거티브 이래 보면 2번, 1번이 파지티브고 1번이 네거티브다. 그럼 얘가 O다. 얘가 O고, 그 다음 여기가 X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얘가 O고 여기 X다 그러면 2번과 1번이 있으면 여기 파지티브일 때 O가 있으면 얘가 P고 N이구나. 그죠? 2번, 1번이 PN이구나. 네, 2번과 3번이 2번과 3번이 2번, 1번이 이거 이제 2번과 3번이 O다. 이래 되면 2번과 3번이 또 PN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래 되면 2번, 여기가 on 돼 있으니까 결국 2번이 P이고 1번이 N이고 3번이 N이니까 NPN 타입이죠. NPN 타입이고 어떤 게 대선이 이 2m 베이스 될지는 요 표만 살짝 그려보면 쫙 나오는 거죠. 그죠? 제 6번 나오죠. 하나, 둘, 셋. 그래서 딱 재보면 우리가 트랜지스터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재료에서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홀이냐, 일렉트론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실리콘 반도체를 가지고 홀 도핑이다, 엔 도핑이다 하는 걸 제가 말로 주로 설명했었는데 여러 가지 반도체가 어떤 게 있는지 그냥 어떤 재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재료들인지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이런 게 반도체구나 라는 개념을 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날 봅시다. 그러면 예.